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 나라 질서의 이제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장깨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습니다. 저런 계산 방법을 동의할 수도 없거니와 당연히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데,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 상고해가면서 괴롭히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겠죠. 내란 수계에,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를 하는 게 아닌가, 또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이런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 빛의 혁명도 이러한 반동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전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서겠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검찰과 사법부의 합작으로 개 어이없이 풀려난 내란 수괴 윤석열. 그 수괴가 백두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탈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써부터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이러려고 풀어준 걸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과 비리의 화수분.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는 그를 최악의 범죄자로 기록할 겁니다. 그는 현재 탄핵소추당한 대통령으로, 또 내란죄를 저지른 내란 수괴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데요. 사실 달라진 건 그가 머무는 장소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대통령직이 걸린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 재판 일정과 거기에 제출된 증거와 증언,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건 없는데요. 그는 분명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즉 형이 확정되지 않은 범죄자인 거죠. 그런 내란 수괴 윤석열이 느닷없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 건데요. JTBC는 10일 대통령 기록관에 석연치 않은 연구 용역과 관련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의 비공개, 그러니까 공개 기준을 보완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겁니다. 이건 흡사 박근혜 탄핵 당시 박근혜 정부의 각종 불법 비리 의혹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봉인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려 하고 있는 건데요.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과 9월 대통령 기록관이 발주한 연구 용역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적극적 공개를 위한 비공개 정보 세부 기준을 개편하겠다는 게 이 연구 용역의 목적인데요. 윤석열은 후보 시절 집권하면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그러니까 2월 24일 공개한 연구 용역은 성격이 180도 달라졌는데요. 이날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최후 변론 하루 전날입니다. 사업명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 재분류 연구 용역,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을 분석하고 재정비하겠다고 적혀 있는데요. 적극적 공개란 말은 사라졌고, 대통령 기록물을 비공개 세부 기준의 대상, 기준, 범위, 사례 등을 상세히 수정하고 보완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습니다. 또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공개로 재분류된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하라는 지시도 써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비공개 세부 기준을 재정비하라고도 요구한 겁니다. 오직 대통령 기록물을 비공개 세부 기준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 용역은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통령 기록관 측은 매년 실시하는 실무적 차원의 용역이며 결과를 정해둔 연구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며 탄핵 심판과도 무관하다고 에둘러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누가 봐도 윤석열 정부의 기록 열람의 제한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더 놀라운 건 연구 용역 공고에는 지금껏 공개된 적 없던 자료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는데요. 여태껏 어떤 대통령 기록물을 비공개로 결정해왔는지 46가지 사례를 담은 겁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은 물론 경호처에서 온 택배 물품 목록까지 모두 비공개 사례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윤석열의 의도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대목인 거죠. 대통령 기록관은 연구 용역 공고를 올리면서 연구 참고 자료를 하나 첨부했는데요. 여태껏 어떤 대통령 기록물을 비공개했는지 적용 내 46가지를 올린 겁니다. 그동안 공개된 적 없는 대통령 기록관 내부 자료인데요. 공개된 적용례를 보면 각종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들이 비공개 예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의 정치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도 비공개 대상으로 적혀 있는데요. 어떤 대통령 기록물이든 비공개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기준인 거죠.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의 택배물품 목록과 상세물품도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개인의 소신 발언, 인물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통령 기록관은 이 같은 내부 기준을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나 행정소송의 비공개 결정을 해온 겁니다. 이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진상조사나 수사 같은 게 이뤄질 때도 그게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대통령 기록관은 관련법과 행정부 지침을 참조해 설립 당시인 2008년에 수립한 내부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준을 더 강화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임기 내에 벌어졌던 일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비공개 봉인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이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행위인 거죠. 그렇다면 윤석열은 왜 이런 지시를 내린 걸까요? 그것도 자신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순간에 말이죠. 자신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곧 파면돼 탄핵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런 자를 석방시켜줍니까? 이 무도한 무리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내란 수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구치소를 나오며 개선장군처럼 굴던 윤석열이 어제 저녁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관저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사실상 관저 정치를 재개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여당을 움직여 헌법재판소를 흔들려는 것입니다. 내란 수괴가 얼마나 파렴치한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국민의힘도 곧바로 윤석열 시즌2를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여전히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유종의 같은 윤정애라도 만들 셈입니까? 윤석열에게 경고합니다. 임기 내내 건폭 두목처럼 굴더니 이젠 내란 우두머리가 되니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까? 검찰의 장난으로 잠시 구속에서 벗어났다고 탄핵 심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헛된 기대를 버리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변호인단은 내란 수괴 구속 취소에 힘입어 헌재의 탄핵 심판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심리미진 탄핵 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으로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비겁한 궤변과 술수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내란이 용인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이 언제 또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발동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합니다. 헌재가 결코 그것을 용인할 리 없습니다. 헌법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판결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윤석열은 자중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의롭고 평등한 심판을 기다리기 바랍니다.